근데 여기 특히 강남권을 지하철로 1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보고 아파트를 분석하는 게 그냥 제일 깔끔해요. 이제 이런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장특공대 서대웅입니다. 현재 상황 한번 얘기해보고 추천 물건 말씀드리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5억 정도가 있으신데 즉 갭 투자로 4억 네. 5천까지 사용하실 생각이시다. 월 수입이 800, 지출이 320 정도. 네,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60% 저축하신다고 저한테 네. 주셔가지고 1년에 5,7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다 해석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코칭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한국에 없으시면서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이미 그리고 평택, 이게 평택이 말이 경기도 수도권이지 보유하고 계신 것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다시 한국에 오더라도 서울에서 실거주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없어요. 순수히 투자 목적인 네, 맞아요. 투자를 한다는 게, 그럼 딱 지역을 서울로만 정하신 건가요? 투자는 난 서울에만 하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1.5억 정도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서울에서 거기서 보면 일단은 그렇죠. 제가 썼듯이 중심부에 들어가기에는 연식이 너무 많고 밖으로 나오기에는 이제 경기도권으로 신호선으로 본 게 미사까지는 보고 인덕원 근처까지는 봤거든요. 네. 지금 사실 미사나 인덕원 이쪽 말씀하신 것들 들어보면 거의 이제 신축 위주, 준신축 위주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네, 네, 맞아요. 서울도 좀 신축을 가지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투자금이 네. 무조건 6억 이상 들어갈 거거든요. 그 6억 이상 들어가는 신축은 또 외곽일 거예요. 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투자잖아요. 투자는 꼭 신축을 사야만 투자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땅의 가치가 좀 더 각광받는 타임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사실 땅의 가치가 좋은 곳, 뭐 입지가 좋은 곳 이런 곳들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도 서울 중심지에 있는 구축들은 외곽에 있는 신축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한테 주신 아파트가 따로 있으세요. 여러 개 이렇게 주셨는데 혹시 여기는 다 가보셨나요? 다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본 데는 어디예요? 기름동하고 네. 광명이랑 기름, 이문동, 황학동. 이문동까지. 일단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적으로 좋은 걸 말씀드리면 기름이랑 가격만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네. 기름, 동아, 그리고 신촌 럭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머지도 다 좋은데 이제 가격이 문제인 거예요, 가격. 신촌 럭키가 원래 좀 더 비싸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비슷하거나 같으면 신촌 럭키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땅의 가치로 봤을 때는 기름이랑 약수 하이츠. 그리고 럭키, 동아. 얘네 네 개를 좀 파볼 것 같아요. 실제로 투자를 한다 하면은 방식이 어떻게 돼요? 뭐 전화를 할 수가 있나요? 일본에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방문을 해서 물건을 본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카톡으로 전화를 하겠다 그럼 거의 대부분 어, 받으시긴 하시고요. 저 같으면은 7월 달까지 계속 전화를 한 번씩 돌려볼 거야. 내가 조금 찍어 놓은 아파트들 위주 또는 네이버 부동산을 계속 보면서 가격을 트래킹을 하고 가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떨어졌다. 금매가 낮다. 이런 것들은 7월이 아니더라도 빨리 가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신촌 럭키가 전세가 되게 빨리빨리 빠지던 거래량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게 맞는 건지. 여기 좀 가보시면 놀랄 수 있어요. 여기가 엄청난 언덕이거든요. 이 라인이. 거리뷰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가야 되는 네. 느낌의 아파트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 가보면 더 심해요. 아까 같이 주신 이 두산 요것도 이제 더 언덕.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주는 어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그게 크지 않아요. 워낙에 땅이 없고 아파트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축이고 완전 언덕이어도 이대역이라는 2호선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입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호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최소 15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최소. 그리고 안 팔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유할 거거든요. 그 이유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가에 완전히 준하는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투자를 했을 때 15년, 1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갈 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거고 내가 투자한 투자금은 계속 회수가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구축이다 보니까 약간 재건축 재개발 이슈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용적률이라는 게 사업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신촌 럭키 같은 경우 용적률이 229%이기 때문에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거나 이제 약간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수치인데, 바로 옆에 있는 이 두산 같은 경우에 350%죠. 그럼 거의 용적률 다 끌어다 쓴 거예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 되기에는 사업성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최저가 보면 8억 1천이고 럭키 보면은 이제 8억 1천보다 낮죠. 그리고 최고가도 이제 9억대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두산이 신촌보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땅의 가치는 여기가 더 좋은데, 신촌 럭키가 실제로 이 이대역을 이용하는 어떤 접근성도 신촌 럭키가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여기에 좀 더 높게 되어 있으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도 땅의 가치와 입지적인 가치로 봤을 땐 저평가에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3개 가지고 왔는데 그중 가장 1등은 사실 신촌 럭키였어요.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금도 제일 적게 들어가죠. 3억 7천으로. 예상하신 투자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면 리스크 대응도 좋고,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인테리어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일 수 있는데, 사실 전세는 가격 낮추면 그냥 무조건 나가요. 만약에 이거 지금 4억 5천인데 여기다 4억만 내도 일주일 안에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금이 3억 7천이기 때문에 4억을 받아도 여유로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한 투자금 4억 5천이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대신 투자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어도 빨리 맞추고 내가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이제 지장 없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건 땅의 가치도 좋고. 이 세 개 중에 가장 회전율이 빠른 것도 신촌 럭키. 이 세 개가 전부 다 위치가 다 달라요. 이거는 성동구고, 얘는 동작구고, 얘는 이제 마포구에 완전히 붙어있는 서대문구. 그래서 이제 생활권도 다르고 입지 요소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회전율 빠른 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저 신촌 럭키. 그 다음은 상도, 동작구. 그 다음이 이제 성동구. 성동구가 전반적으로 이제 입지가 좋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풍림 여기 아이원 같은 경우는 얘인데 행당대림에 딱 뒤에 있어가지고 이 행당역 접근성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조금 밀려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얘네들 다 선택받고 나중에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세를 맞춰도 뒤로 갈 수가 있겠죠. 입지가 좋은 대신 전세 세팅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다. 여기도 충분히 입지 좋은데 전세 세팅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추천 물건 드리는 건 럭키 아파트였어요. 나머지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2호선 이대역 앞이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투자를 하나만 하고 끝낼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입지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직장 입지예요. 그리고 그 직장을 갈 수 있는 교통 입지. 근데 서울은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버스도 쉽지 않아요. 웬만하면 지하철을 탑니다. 왜냐하면 차 막히면 늦게 가잖아요. 정시성이 없잖아요. 근데 지하철은 웬만하면 정시성이 지켜져요. 예상한 시간 내에 도착을 해서 출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중요하게 보는 게 직장인데, 직장은 큰 입지예요. 크게 보는 입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보는 입지는 이제 지하철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하철을 어떤 걸 보냐, 그 지하철을 타고 그 직장에 한 번에 또는 1시간 안에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서울에 400개의 대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체가 서울에 400개가 있는 거고, 경기도에 123개. 그리고 이제 지방 보시면은 뭐 20개 넘는 데가 뭐 이거 경남 경북밖에 없죠. 대전이랑. 이거 다 합쳐도 안 돼요. 얘한테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 거죠, 직장이. 그리고 그 직장이 더 많이 몰려있는 데는 사실 강남 3구예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이 더한 개수가 지방에 있는 개수만큼 돼요. 대기업의 개수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 입지는 그냥 강남, 여의도, 중구 직장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걔네들은 다 10억,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일 거고요. 투자적으로 좀 접근하기 힘든 아파트고, 왜냐하면 너무나 입지가 좋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입지가. 근데 여기 특히 강남권을 지하철로 1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보고 아파트를 분석하는 게 그냥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네이버 지도에서 만약에 이제 신촌 대연을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럭키 아파트 이렇게 찍고 출발 누른 다음에 이제 아예 강남역 2호선을 제가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강남역을 찍고 들어가는 시간을 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발을 지금 시간으로 보면 안 되고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보셔야 돼요. 아니면 퇴근하는 시간에. 그래서 보통 뭐 8시 초반에 출발하겠죠.
그랬을 때 지금 강남까지 한 번도 안 갈아타고 54분,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성북구에 얘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세팅한 시간대로 그냥 길이 찾아져요. 근데 얘는 신촌에 있는 럭키 아파트보다는 10분 더 빨라요. 그럼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갈아타야 되는. 이게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거기 또 반영이 돼요. 그리고 2호선이라는 것 자체가 갈아탈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도의 7호선도 강남권으로 들어가는데 한 번에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덕이에요. 상도역이랑 숭실대 입구역 가는 길도 조금 약간 이렇게 구릉지처럼 언덕이라서 알아요. 그게 약간 피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하철을 탔을 때 안 갈아타고 한 번에 들어가는 곳인 거예요. 이렇게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강남을 가는 직장인과 강남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 순서대로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 결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사실 신촌 럭키 강남권으로 들어가는데 2호선 자체 파워가 있고 여기 생활권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종합적으로 추후에 아파트를 좀 고르실 때 또는 분석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강남으로 얼마나 빨리 피로도 없이 들어가는지를 보시는 게 실패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렸고 제가 보통 이제 매물 코칭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리고 가지고 오신 아파트들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다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얘가 좀 더 좋아요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막 최고로 좋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얘네들에 비해서 좋은데 얘가 만약에 9억 5천에 1층 가격에 내가 중축을 살 수 있다 하면 얘를 하는 게 맞아요.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보다.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깎인 가격, 또 깎을 수 있는 물건을 봤다. 그럼 걔를 살 수 있다. 그럼 얘가 맞는 거거든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가봤을 때 가격이 더 많이 깎이고 내 협상이 더 잘 되고 내 상황에 더 적합한 투자처다. 걔를 매수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자주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자주 가서 이 물건을 컨택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사장님들을 다 컨택을 해서 최대한 가격이나 상황, 매도자의 상황을 좀 많이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한번 서울을 들어오실 수가 있다면 그 기회를 타서 매물을 봐야겠죠. 집 구조 정도까지 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아야지 내가 매수를 하는 거니까. 보고 사야 될 거잖아요. 안 보고 살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문동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문동은 투자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레미안 라그란데가 지금 20평대만 전세가 33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뭐 이런 거 이편한 세상이나 뭐 이런 거 투자를 하면은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못 맞추면은 잔금 쳐야 돼요. 그냥 이거 다 빠질 때까지 공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이 타들어 가시지 않겠어요? 특히나 일본에서. 그렇죠. 가격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에요 이거. 근데 문제는 이게 전세를 못 빼면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입주를 하면서 이제 전세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생활권이 다 빠지거든요. 전세 가격이. 그러면서 매매가도 일부 조금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사실 이때가 투자 기회이긴 해요. 그만큼 리스크도 큰 거고. 내가 귀찮아져요. 이런 데 투자하면은. 막 세입자 계속 맞추는 것도 어렵고 세입자 들어온다고 하면 뭐 해달라 막 요구사항 엄청 많아요. 어렵더라고요. 전세입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여기는 그 문제가 지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경기도 쪽은 가장 투자 가치로만 봤을 때는 좋은 데가 어디예요? 경기도 전체 좋죠. 근데 이제 다 좋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에요. 경기도 자체가 좋은 입지예요, 전체. 근데 가격이 싸냐 안 싸냐는 거죠. 그건 시기별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향후 투자에서 준비한 게 경기도거든요. 경기도나 서울 외곽에 있는 거. 근데 이거를 되게 말씀드리기 조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일본에 계신 분한테 이거 향후에 또 이런 투자를 하셔라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나? 향후라면은 언제를 서울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할 거예요. 그쵸? 계속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경기도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 외곽이랑. 수익률을 따진다면 서울 외곽이랑 경기도 쪽을 보는 게 더 맞죠.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사실 처음 투자도 아니세요. 가지고 있는 걸 매도하셨고 평택에 사실상의 투자를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거주 생각을 하셨지만 이제 결국엔 전세를 맞추고 나오신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돈으로 최대로 좋은 걸 산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한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투자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냐라는 거는 완전 다른, 투자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수익률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서울이 맞나? 그렇죠. 수익률 생각하면 두 개를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저 되게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거를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가치가 좋은 거, 투자적으로 좋은 거 말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난 좋은 걸 갖고 싶어라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사람들이. 신촌럭키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4억 5천을 넣으면은 얘가 13억 5천이 돼야지 투자 수익률이 100%인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1억 5천을 벌면은 수익률이 30%인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서울 외곽만 나가도 구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애들 보면은 구로에 완전 외곽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개봉동 3학. 이런 애들이 18년도에 이렇게 샀다. 매매가 2억 8,500. 그리고 전세가 2억 6,750만 원. 투자금이 이제 2천만 원이 안 들어게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22년까지 3년 거의 4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두 바퀴 돌렸다. 매매가 140% 올랐는데 이게 매매가 그게 아니라 투자적으로 봤으면은 2억 8천만 원짜리가 6억 9천만 원 된 거죠. 그럼 4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2천만 원 넣고 4억 번 거죠. 그럼 수익률이 이게 얼마예요? 2000%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하면, 세 개 하면 인생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가 파주거든요.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가요. 이런 애들은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아무도 안 사니까. 여기는 매수를 안 해요. 이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지 않겠다, 요 마인드예요. 근데 여기에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매수 안 하면 어디에 살아? 뭐 길바닥에 살 거예요? 아파트에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살진 않아. 매매는 절대 안 할 거야. 사는 사람은 없고 매매 물량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난 살긴 살아야 돼. 그래서 전세로 살래. 그러면은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데 살고 싶은 사람 많죠. 이렇게 붙어요, 가격이. 그래서 갭이 줄죠. 대세 상승장이 오면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매매가 60% 떴지만 2억 3천만 원이 4억 2천만 원 되면서 거의 1억 넘게 버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 600만 원 넣고 1억 넘게 벌면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럭키 같은 경우에 30%였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30% 올리는 거랑 3개, 4개 가지고 100% 올리는 거면 투자 수익률과 수익금 자체가 좀 다르죠. 물론 이거를 세입자를 여러 명을 계속 핸들링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세금 이런 건 완전히 다른 문제긴 해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더 많은 비용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수익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입지는 이대 쪽이 좋은 거고 여기는 어떤 경기도 쪽에 속하는 거잖아요. 네. 가격이랑 전세 시세랑 다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한다면 현대홈타운 고를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강남으로 접근성을 보라는 거였잖아요. 49분 나오죠. 물론 이거 버스 타고 갈아타고 2번 해야 됩니다. 근데 서대문구 신촌 럭키에 있는 학군이랑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좋습니다. 아예 그냥 비교를 안 해요. 학원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게 신촌에 있나요? 이게 다 학원이고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다 학원 버스예요.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학군 입지만. 그러면서 강남권까지도 1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면은 투자적으로 저는 여기 나쁘지 않은 거죠. 사실 그 신촌 럭키는 딱 2호선 입지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하철이랑 여기 앞에 있는 중앙공원, 이 환경, 그리고 여기 있는 학원가, 그리고 귀인 중학교, 귀인 초등학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주변에 밑에 있는 여기 공업단지 플러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뭐 그 반도체 벨트, 그 직장 입지까지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경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사람들은 서울만 보죠. 근데 실제 돈 버는 부분들은 쪽에 있는 애들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투자금은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투자금 자체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학군 입지에 만약에 이런 평촌에 이렇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수리를 완전 빡세게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전세입자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제 대학교를 잘 보내고 싶고 이제 학업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세가가 높은 거예요, 사실. 학업도 어떻게 보면 학업 때문에, 자녀 학업 때문에 일본까지 가신 거잖아요, 같이. 이런 학군지에서 이렇게 전세가 없는 상황에서 세 맞추면은 뭐 해달라고 할 때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럼 좀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해요. 관리가 편하다는 거죠. 구축이어도. 중대 하자만 없으면 돼요. 뭐 누수, 크랙 막 이런 것만 없으면은 그냥 관리 자체가 편하죠. 이런 거 2개, 3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인생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어떨까요? 버릴 거는 좀 버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강남으로 지하철 타고 이제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빨리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아파트 옆에 시간을 적어 놓고요. 갈아타는 횟수 이렇게 적어 놓고
가격이랑 같이 나열해서 보면은 아 이거 얘가 훨씬 더 가깝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강남을 얘가 더 싸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걔를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는 게 빠른 방법이에요. 네, 가치 판단하기. 다 비슷한데 비슷한 조건에 있을 때는 그 다음을 뭐 그 다음에 볼 거는 전 전세 가격이라고 봐요. 전세 가격에는 일정 부분 거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만약에 4억이면은 이게 전세가가 3억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는 투자금이라고 보잖아요. 갭. 이 갭은 사실 심리예요. 실사용 가치는 얘예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제 내고 들어오는 가격이잖아요. 이 아파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가격은 3억이잖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사실 실사용 가치인 거예요. 실제 사용 가치. 이 실사용 가치가 여기까지는 쭉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은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갭이 크면 클수록 심리가 굉장히 많이 솟아 있는 거죠. 이 전세가에는 직장, 교통, 뭐 학군, 환경 등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치를 볼 때는 전세 가격을 봐서 전세가가 좀 더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게 투자금도 줄이고 실사용 가치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물론 여력이 되시면은 이 학군이랑 환경이랑 뭐 공급까지 따로 전부 다 객관적으로 하나씩 조사해서 아파트별로 다 찝어서 분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정교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저평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시간이나 어떤 노력을 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직장 교통은 그래도 봐라. 그냥 강남권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을 이제 지하철로 안 갈아타는 횟수를 이렇게 해서 봐라. 그 다음에는 전세 가격을 봐서 얘를 퉁쳐서 좀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촌 럭키를 한다라고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보유를 얼마나 하실 생각일까요? 전세를 3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6년 정도?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21년, 22년이 완전 상승의 끝을 찍었을 때니까 지금 24년 이제 3년 지났잖아요. 만약에 향후 하락장이 온다 했을 때 서울 사이클장이 이제 10년까지도 보는데 딱 6년 가지고 가면은 10년 차 됐을 때 상승장을 보기 전에 팔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뒤에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세가가 여기서 밑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완전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이제 우상향을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6년이 지나면 여기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나는 여기서 샀으니까 이만큼 시세 차익이 일어났어. 여기서 이렇게 판다고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걸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난리가 쳐져도 보통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은 계속 회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서울은 전세가가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없고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무언가를 때려 부셔야 돼요. 아예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촌 럭키처럼 엄청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전세금 상승분으로 2년마다 계속 전세금을 내가 빼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도 이제 이런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향후에도. 왜? 전세는 물가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냥 고지곧대로 먹어버리는 물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내가 계속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제 플러스로 시장이 도와주면 운이 좋으면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으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요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도움 됐어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부동산을 가게 되면은 아, 네네네. 어느 정도 단지를 지금 오늘 알려주신 대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 꼽은 단지만 이제는 봐야 될. 최대한 이제 물건들을 뽑아 보시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뭐 아니면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것들을 추리면서 한 개 내지 두 개만 뽑으세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내가 갈 단지 한 세네 개를 정한다고 하면 두 개 정도까지 각 단지별로 딱 두 개씩만 물건을 뽑아서 이제 1번 위주로 보는 거죠. 첫 번째 거 위주로 좀 보고 이제 걔네들이 잘 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 차선책으로 2번을 뭐 선택을 해보는 거, 플랜 B를 적어 놓는 거죠. 최대한 많이 전화를 해 보시고 물건을 뽑아 놓고 이제 보러 오실 때 오시기 전에 한번 그
물건 리스트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도 한번 같이 고민해드리면 아, 저도 감사합니다. 경험이 되니까. 감사해요. 늦은 시간까지.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꼭 매수하시길 바랍니다.